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 개입 의혹을 샀던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을 취재해 이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이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됐다는 증언까지 내놓았습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대선 개입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오늘은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어떤 연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군 관계자들을 취재한 정치부 하어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하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자들께서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문제가 된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식 명칭이죠. 그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530단이라고 불리는 심리전단을 중심으로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의 블로그나 오늘의 유머 게시판 그리고 자신들의 트위터 등을 활용해서 지난해 대선 기간에 야당 정책이나 야당 후보를 비판하고요. 또는 그 반대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야당 및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글들을 다수 제작해서 배포한 뒤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그거하고 상당히 양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활동을 했다 그러면 명백하게 정치 개입 행위 아니겠습니까? 일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요 엄정한 수사를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팀이 꾸려져서 5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개인별로 보자면 정치 개입으로 일단 군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조직성 여부, 국정원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른바 사이버사 이런 활동, 국정원의 지휘 아래 진행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연결고리가 드러난 겁니까? 일단 20일, 21일이죠. 당시 보도로 국정원이 일일 지침이나 수시 지침을 협조사항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지침이 아닌 것으로 보이도록 내리거나 또는 구두로 전달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군 사이버사령부는 하루 동안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작전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메일 보고서를 작성해서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사이버사의 활동이 국방장관에게까지도 보고됐다. 그런 정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국정원의 지침을 받은 이제 사이버사령부는 그 요원들에게, 그러니까 각 팀별로 이 지침을 내리고요. 이 요원들은 활동한 내역을 그러니까 범주화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군 통수권자 옹호, 그러니까 보필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 정책, 국방 정책을 포함한 정부 정책의 비방이 있을 때는 그 비방들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 보고가 이른바 블랙북. 저도 이번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만 이 블랙북이라는 형태의 보고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블랙북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블랙북은 그 번호키가 있는 가죽 가방인데요. 이게 미군 쪽 정보하고요. 그러니까 국군의 통신, 감청, 전파 등 그런 그 정보들을 입수해서 분석한 특수정보라고 불리고 그 특수정보 보고서를 원래는 뜻합니다. 특수정보는 군사비밀보다 더욱 엄격하게 군에서는 관리되는 기밀사항이거든요. 이 특수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는요, 그 특수정보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그 보안 규정에 따라서 밀봉된 채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죽 가방에 넣어서 보고하는데 그걸 이제 블랙북이라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 그리고 결과의 보고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조차도 아주 엄격한 기밀에 해당된다. 스스로 이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정보에 준하게 사이버사령부에서는 그것을 다뤘고 국방장관에 보고되는 그 라인에서도 그렇게 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그 한겨레가 보도한 국정원과 군의 연계 작업,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군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국정원의 해명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국정원은 지침이 있었던 것은 맞다. 월 단위, 연 단위로 있었고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사실 군의 해명이 조금 인상적인데요. 군은 지침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침을 내린 국정원은 지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군은 지침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그 군조사본부의 수사 그 대목에 대해서 하 기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예. 개인 일탈 행위는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국방부 주의부에 보고를 했다. 예. 지금 그런 건가요? 예. 지금 애초에 한겨레가 보도했을 당시에 3명에서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현재 9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사 범위가 그렇게 확대됐다는 예. 겁니까? 일반인들의 상식 차원에서 보자고 하더라도 90명을 수사하고 그리고 정치글이 수십 명이 나온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 수십 명이 올렸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상식에 좀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수사팀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현재 의견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개인 일탈 행위가 아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연상되는 거는 조직적 행위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건데 왜 그 수사팀에서 조직적 행위 이렇게 판단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수사 독립성하고도 관련돼 있는 대목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일탈 행위가 아니다라면 조직 행위로 보는 것이 상식이고요.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직할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군에 직접적으로 정치 부담을 주는 조직 행위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 수사팀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장을 스스로 감당하기 힘드니 국방부 지휘부에 이 판단을 넘긴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결국 남은 쟁점이라고 하는 거는 네. 국방부 지휘부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제 국방장관이 예. 이 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맞습니다. 사실은 엄격한 법적 규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분명히 정무적 판단 이제 개입될 거라고 보는데 예. 하 기자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방장관이 직접 심리전 활동을 보고받은 당사자인데 예. 이 당사자가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 범죄 행위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조직적 행위라는 판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해서 후보 비방, 그러니까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에 후보를 비방해서 선거에 개입하도록 했느냐라는 것만을 가지고 조직 행위로 보거나 아니면 보다 넓게 해석해서 북한 등 이런 이른바 그 관련 어들을 주고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을 조직적으로 본 것이냐라는 판단은 남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인데요. 거기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정치적인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조직적 행동을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직적 행위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하는 특수성 그리고 이제 군의 어떤 자체적인 뭐 사기 문제 기타 등등의 이유로 국방부 쪽에서는 수사를 좀 미적거릴 가능성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나 시민사회 특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방장관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혹이 애초부터 제기가 돼 있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달 5일에요.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 집무실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뭐 일부에서는 좀 기대감을 갖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국은 이 정치적 판단, 조직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이제 그 문제 삼는 것을 보고 역시 특검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입니다. 마침 오늘 뭐 국정원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121만 건 이걸 새로 발견했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이 검찰은 21일이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 추정입니다. 그 대선 정치 관련 트윗을 121만 건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범죄 혐의에 추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 오후 8시가 넘어서 법원에 2차입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서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걸 좀 지난번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요.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검찰이 밝혀낸 숫자가 5만 5천여 건이니까요. 그것보다 20여 배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 트윗글하고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인터넷 포털이나
커뮤니티 댓글로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추가로 댓글을 찾아냈는데요. 선거 관련 댓글은 기존에 73건이 있다라고 검찰은 밝혔는데요. 이번에 114건으로, 그리고 정치 관련 댓글은 1977건에서 212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겨레가 밝혀낸 국정원과 군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공모 의혹, 그리고 새롭게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광범위한 국정원의 트위터 댓글, 한마디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밝혀내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군사이버사 수사만 보더라도 국방부 조사단이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데다 국방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실효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를 통한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공모 의혹을 주제로 정치부 허영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곤입니다. 감사합니다.